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명태균 여론조작 사기 사건 관련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오늘 저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짓과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의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조작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명태균과 강혜경은 범죄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중치 조작, 표본 뒤섞기, 이른바 표지가리, 그리고 여론조사 없는 100%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등 여론조작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조작을 방조하고 거짓을 확대하는 동조 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작과 거짓에 동조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은 사기 범죄 집단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저 오세훈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서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 또한 비판적인 검증 없이 이들의 허위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았으며 거짓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흑백 전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악한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명태균과 김영선 등 사기 집단이 오세훈 캠프에 여론조사를 미끼로 하는 사기의 범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우리 캠프는 단호히 물리쳤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저와 저희 캠프는 선거 과정에서 원칙을 지켰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루어냈습니다. 저 오세훈 정치 인생 내내 깨끗함과 떳떳함을 지켜왔습니다. 오히려 저희 캠프는 명태균과 같은 불법적 시도를 단호히 물리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범죄 집단, 사기 집단, 동조 집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범죄, 사기 집단은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그리고 동조 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입니다. 사기죄를 묻겠습니다. 명태균과 강혜경은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인물을 속여서 금전을 편취해냈습니다. 이는 상대를 속여서 재산적인 이익을 취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업무 방해죄를 묻겠습니다. 2021년 선거 당시 우리 캠프에서 배제된 명태균은 이후에도 당과 연락하며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면서 단일화를 극구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묻겠습니다. 명태균, 강혜경,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거나 보도하며 저와 저희 캠프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기와 불의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영선과 명태균을 기소합니다.
기존의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저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사기 집단과 동조 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검찰은 제가 언급한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서 싸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김주영 기자님. 세계일보 김주영입니다. 그 법적 책임을 언급을 이제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경찰이나 뭐 검찰의 고발이나 고소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언론사에 대해서는 뭐 언론 중재위라든지 아니면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아니면 뭐 형사 고소라든지 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벌써 수일 전에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점잖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사처벌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사도 아울러서 시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경찰, 검찰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 사건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수사부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오늘까지는 앞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일단락된 그 수사 여력을 이 사건에 투입을 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오늘 드린 겁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 분 계십니까? 예. 창원지검에 어디에 네, 누구신지. SBS 이현정 기자고요. 네? SBS 이현정 기자고요. 창원지검에 지금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고요. 여기에 요약본이 와 있습니다. 그 로펌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오늘 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내일 출장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반드시 고소 고발장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에서 하게 될지 뭐 서울에서 하게 될지 이거는 아직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검찰청에 제출을 해서 수사를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 기자님 제 지명을 받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CBS 장규석 기자님. 예, 그동안 그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김한정 사장께서 뭐 가라고 해서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시면 이제 뭐 피의자 조사 이런 것도 하게 될 테고 일단 그 고발인 조사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한정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고요. 그런 부분은 김한정 씨한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뭐 미뤄 짐작컨대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그런 식의 대화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예, YTN 차정윤 기자님. 네, 시장님, 지난번에 기자 설명회 때는 고소고발에 대한 확정은 안 지으셨는데요. 이번에 고소고발을 이제 결심하게 된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고소하시게 되면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도 받으실 의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소 고발인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송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곳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것이 시민 여러분들께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갈수록 거짓말을 낳고 왜곡이 왜곡을 낳아서 이제 더 이상 제 인내심이 허용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응을 하더라도 잘잘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께 대한 도리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기소가 일단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아마 그 기소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던 부분에 대한 수사 여력이 이제 조금은 저와 관련된 사안으로 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그동안 극도의 인내심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기소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오늘 고소고발하게 됐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더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저 헤럴드 경제 김수환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김수환입니다. 그 보도를 보면 5일 전에 KBS에서 그 명태균이 관여한 여론조사에서 그 나경원이 6% 이상으로 앞서고 있다가 명태균이 개입 이후에 3%대로 그 오차범위 이하로 줄여졌다. 그래서 그 결과 오세훈 후보가 더 이득을 얻게 됐고, 또 3일 전에 뉴스타파 보도에서 안철수가 1위였는데 또 그 어떤 관여 이후에 오세훈이 1위로 됐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명태균의 관여로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어떤 이득을 얻게 됐는데, 지금 그들을 고소하더라도 그 이득을 얻은 것에는 어떤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된 질문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공표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거나 단일화를 할 때 영향을 미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이 자료가 나가야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로 당내 경선도 치루었고 단일화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향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허위로 조작된 내용이라면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도를 보고 아시다시피 이 자료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님의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는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본인은 물론 그 자료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시지만 매일 명태균과 통화한 사실도 인정하신 이상 그건 보셨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명태균이 전화를 걸어와서 통화했다, 이거는 인정하시는 건 다 보셨죠? 들으셨죠? 그런 상태라면 이 조작된 여론조사가 오히려 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저한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볼 때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필요 없다, 하지 마라.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승리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몹시 난감했었거든요. 이건 뭐 당시에 정치부 기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 집행 방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네, 마지막 딱 김하희 기자님 아까 주셨는데 김하희 기자. 네, OBS 김하희 기자입니다. 저 아까 그 나왔던 질문 답에 좀 추가로 확인 좀 하려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중으로 고소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중앙지검에 좀 고소장 내시는 건지 하나랑, 그다음에 그 고소 대상에 오늘 언론사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강혜경, 명태균 싹 다 포함해서 오늘 고소 네. 조치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에 하시는 거예요? 중앙지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접수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을 또 계속 하려고 하실 때는 안 하시고 지금 손 드시고 계신데, 예, 한겨레 장수경. 그러면 한겨레 장수경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포함인가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저희가 고소고발할 이유는 없죠. 그분도 속은 피해자인데요. 피해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왜곡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신 게 죄가 됩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저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 마치고요. 아니 한 분 더 받으세요. 네, 최일영 기자. 네. 네, 한국경제신문 최혜련입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때 받아본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그 경선 과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시장님 캠프에서 관여했던 것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그때 당시 경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제 민주당 쪽에선 주장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어떻게 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를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이 당내 경선이나 당 바깥의 후보와의 단일화 단계에서는 이번에는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방법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먼저. 그 다음에 자꾸 미공표 여론조사를 13건을 우리 캠프 쪽에 보낸 거를 대가를 김한정 씨가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캠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결론을 내는데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저희 캠프에 전달했을 때 저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리가. 근데 하물며 본인들 스스로가 조작을 한 엉터리 숫자로 조작을 한 자료를 우리 캠프에 전달했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미쳤다고 보는 게 옳겠지요. 선거 때 그런 여론조사를 일반적인 다른 언론기관들이 발표하는 여론조사를 참조해도 충분할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엉터리 여론조사를 가져와서 저희에게 전달을 했으면 저희들이 그걸 만약에 받아봤다면 저희들도 혼란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엉터리라는 걸 우리에게 속였을 테니까. 엉터리라는 걸 저희한테 말해주고 전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달을 했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기 미수입니다. 캠프에서 쫓겨났으니까요. 강철원 실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부터 접촉이 없었다는 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기 미수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님께 전달한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쪽은 사기 기수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